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 아나운서 박도희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해양 수도 부산, 그리고 세계적인 허브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부산의 현재와 미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선 8기 3년차 박형준 부산시장님 모셨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참 그동안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요. 벌써 민선 8기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동안의 성과 중에서 이건 참 의미 있다 하는 성과가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 성과가 있는데 우선은 부산의 이 브랜드 지표가 다 올랐습니다. 세계 스마트 도시 지수도 60위권에서 12위로, 세계 금융도시 지수도 36위에서 24위로, 뭐 이렇게 세계적인 평가 기관들의 이 브랜드 지수가 높아졌고요. 특히 이 이코노미스트가 조사한 삶의 질 지수에서는 아시아에서 저희가 한 15위권이었는데 6위까지 올라가서 지금 부산이 살기 좋은 도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부산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안팎에서도 평가를 해주고 있고, 아동 삶의 질 지수도 저희가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전국 1위를 했고, 또 청년 삶의 질 지수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살기 좋은 도시, 제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하고 이제 글로벌 허브 도시, 세계인들이 모여드는 국제 자유 비즈니스 도시, 이게 저희가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그리로 굉장히 가까이 가고 있다. 금년에 해외 관광객이 역대 한 번도 300만이 넘은 적이 없었는데 금년 말까지 370만까지 갈 것 같고요. 한 해에 25%가 뛰어오른 거는 아마 역사적인 기록이고, 최고 기록을 저희가 갈아치우면서 계속 해외 관광객이나 국내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게 우리 도시 전체가 퀄리티, 질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질과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시장님이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 부산이 그냥 그 성장하는 게 아니라 단단한 방향성을 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심에 있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이 해수부 이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항상 이 해수부 이전은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언급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기능을 강화해야 할까요? 저희가 진정한 글로벌 허브 도시, 또 글로벌 해양 허브, 해양 수도 이런 말을 섞어서 쓰는데, 그런 게 되기 위해서는 이곳이 세계적인 이 항만을 갖고 있잖아요. 세계 2위의 환적항인데 항만, 금융, 신산업, 문화, 관광이 다 어우러진 그런 국제 자유 비즈니스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양 쪽이 있다 그래서 해양만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다 함께 해야 되고, 해수부가 오는 것은 부산을 해양 수도로 키우겠다는 명확한 의지의 표명이니까 대단히 잘 된 일이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해운 대기업, 또 해양 관련 남아있는 공공기관들, 또 해사법원, 이런 지식 서비스까지, 또 싱크탱크들 이런 게 다 결집이 돼서 이쪽에 이 부산의 해양 허브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가 돼야 되고, 특히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해서도 그렇게 이 모든 조건들을 갖추면서 하는 게 중요하고요.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그런 글로벌 해양 수도가 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규제 그 혁파 조치들을 비롯한 지원책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통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네. 부산 시민으로서 이 시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참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 해수부 관련 이슈 외에도 또 최근에 부산이 국제적으로 의미 있는 또 유치에 성공한 소식이 있었죠. 바로 국제 수로기구 인프라센터 유치인데요. 이 부분은 부산에서 어떤 의미를 줄까요? 바로 그 국제 수로기구 인프라센터가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한 그 수로에 관련된 국제 공인된 큰 기구인데, 그 기구의 인프라센터를 저희 여기에 유치함으로써 여기에서 그와 관련된 연구 개발이나 또 정책 개발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국제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들어서게 된다는 건 해양 수도 부산의 위상도 높이고, 또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부산은 지금 글로벌 도시로서 세계적인 이 국제회의와 또 이 행사들, 또 전시회 이런 게 끊임없이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세계 유네스코 총회가 부산에서 열리게 되고요. 금년 말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스포츠 관련 회의인 도핑방지위원회 세계 총회가 여기서 열리게 되고, 또 내년에 세계 도서관 대회가 열리게 되고, 2028년에는 부산이 세계 디자인 수도로 선정이 돼서 계속 그런 그 세계적인 행사와 회의와 또 이 여러 가지 전시회들이 함께 계속 연달아 열리기 때문에 세계적인 마이스 도시 부산으로서의 위상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결합이 될 때 해양 쪽을 관광 쪽하고도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 부산이 국제적인 이 위상이 높아지는 반면에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수도권 집중, 그리고 맞습니다. 지역의 불균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핵심이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그 현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실까요? 예. 이 그 지역이 지금 상대적으로 격차가 커지고 이 고전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구조적인 문제가 수도권 일국주의의 압력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니까 지난 20, 30년 동안 모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들이 그런 청년들이 전부 서울 수도권으로 향하는, 그게 결국 청년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조사를 해보면 청년들 그 삶의 질 만족도가 서울이나 인천이 부산보다 훨씬 낮습니다. 왜냐하면 초감일, 초스트레스 속에 정말 살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고투를 해야 되니까 청년들이 행복을 느끼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늦어지고 애도 못 낳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이제 수도권의 서울과 같은 남부권의 부산을 거점으로 삼고 남부권 경제를 전체적으로 또 하나의 성장축으로 만들려고 하는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바로 균형발전 정책인데, 역대 정부가 다 균형발전을 얘기했지만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었던 거는 워낙 수도권 집중의 그 흐름이 빠르고 강하기 때문에 그걸 되돌리려면, 구부러진 막대기를 이쪽으로 세우려면 굉장히 강한 물리적 압력을 반대쪽에서 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 새로운 이 거점을 만들거나 지역에 그 과감한 이 거의 특혜에 가까운 지원과 혜택을 주지 않으면 힘듭니다, 이 흐름을.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역대 정부가 계속 그걸 말은 해도 실천을 못하고 결과가 안 좋았던 거는 그런 이 인식의 피상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현장의 문제는 현장이 제일 잘합니다. 지역에 있는 그 지방 정부들이 자기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제일 잘하니까 거기에 과감한 권한과 예산도 그냥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예산을, 보조금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 포괄적 예산의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이게 좀 전문 용어인데, 전부 중앙정부가 메뉴 짜고 거기에 다 일일이 세세히 중앙정부가 이게 그 보조금을 그런 식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포괄적인 보조금을 지방정부에 줘서 지방정부가 그 분야에서 알아서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이런 방식으로 예산 지원 방식도 바꿔야 되고, 권한도 과감하게 지방이 뛸 수 있도록 또 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중앙 집권적 체제하에서 너무 규제가 많고 모든 거를 중앙정부가 일일이 감나라 판나라 하는 식으로 하니까 일들이 크게 일어날 수가 없고 다 찔끔찔끔 일어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시간은 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 커지는 거죠. 맞습니다. 이 서울과 부산의
이 기차로는 3시간 반? 이젠 3시간인가요? 네, 근데 이 서류는 거의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점점 더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참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또 해봐야겠죠. 그 시장님의 SNS 보시면은 그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그런 게시물이 또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진짜 괜찮을까요? 지금 저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도 권력을 남용을 해서 계엄이라고 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서 지금 또 여기까지 온 건데, 새 정부 하에서도 그런 그 과거의 권력을 그 주머니 속에 있는 공깃돌처럼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굉장히 자기 절제 하에서 써야 되고, 그것이 바로 공화의 정신이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때 그런 면에서 이게 그 권력의 자기 절제, 또 삼권 분립을 통한 균형을 중시하려는 태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입법에 그 여당이 너무 많은 의석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 입법을 지배했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면 똑같은 이 우에 빠지는 거죠. 민주주의를 성숙화시키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점점 천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칫 잘못하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서 많은 표를 얻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라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특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민주주의를 굉장히 우리가 도자기 다루듯이 다뤄갈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지금 현 정권도 이 권력을 특히 국회를 보면 입법 권력이 완장창 권력처럼 행동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중앙 집권적 체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분권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방 분권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이제 우리 사회가 수직 사회가 아니라 수평 사회로 가야 되고, 그게 민주주의인데, 그러려면은 중앙 정부가 갖고 있는 그런 권한이나 규제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혁파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진짜 분산하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분권형 개헌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보다 이제 수직적 사회에서 수평적 사회로, 그리고 이제 아주 혁신적인 활력 있는 모듈들이 모여서 좋은 시스템을 이루도록 이렇게 지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와 그리고 또 지역에 대한 권한, 이런 부분들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이제 임기가 1년밖에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남은 임기 혹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 시민분들에게 또 한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이게 속도가 생각만큼 잘 나질 않아요.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규제들이 워낙 많고 중앙정부 인허가 다 받고 이러려면, 제가 시작했던 게, 제가 이제 8기는 3년이지만 그 전에 또 1년을 해서 지금 4년을 넘어서 5년 차인데, 시장으로서는 처음에 시작했던 제 공약을 거의 한 94, 5% 다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들이 요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걸립니다. 이게 시작해서 그걸 마무리할 때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남은 1년 동안 그동안 진행해 왔던 일들을, 그 성과를 극대화하고, 또 다음에 그런 성과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일정 중에서도 이렇게 함께 인터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이렇게 시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산이 단순히 해양 수도를 넘어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박형준 시장님께서 앞으로 그려나갈 부산의 미래, 저희도 함께 지켜보면서 지금까지 내외경제TV 아나운서 박도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